거버넌스 투자 전략에 집중할 때라고 정하셔서 저희가 오늘은 좀 중요도 순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할 상장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집중을 해보자. 앞으로 황제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주간 상승률이 좋았고 특히 오늘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또 다 팔자고 그랬습니다. 벌써 팔아요? 아니 40%나 일주일 만에 먹었는데 네. 욕심을 버리시죠. 그리고 그거 팔아갖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가는 전략.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건가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주 하면은 100만 원 간다는 얘기인데 네. 당장 60만 원을 돌파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아직까지 ETF의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흔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50, 160 사봤자 20% 게임이고 요거는 잘만 하면 더블 게임인데 모든 거 심지어는 일로 다 몰아라. 이게 최고의 수익률을 줄 거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주에 왔을 때 33만 원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제가 4등분 법칙을 주로 많이 쓰는데 61만 원과 32만 9천의 반이 47만 원. 정확하게 47만 6천 원을 11월 28일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45만 47만 원에 100% 매도한 다음에 다음 매매를 어디서 잡을까 할 때 여기서 40만 원부터 37만 원 사이에서 매수하자고 깔아놨더니 38만 5천 원이 저점 찍고 터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8만 5천 원에서 오늘 오른 지폭 보십시오. 이 에너지. 이게 또 비율로 보면 38만 5천 원에서 오늘 56만이 또 47%예요. 네. 그러면 저라면 이건 이제 100% 다 팝니다. 그리고 다른 섹터에 이제 그 HMM이나 현대글로비스나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이동하자. 뭐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제목이 거버넌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버넌스 감각으로는 이제 그동안 15만 원대에서 매매하지 말라고 했던 삼성생명으로 가도 좋다. 뭐 이렇게 또 상대 속도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삼성그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슈가 좀 있었죠. 홍라희 여사가 이재용 회장에게 갖고 있는 삼성생명인가요? 삼성물산의 주식을 다 지분을 넘겼습니다. 2%예요. 그거 뭐 큰 저는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큰 의미는 없나요? 금감원이 삼성생명 일탈 회계를 중단시키고 여기에 홍라희 여사까지 삼성물산의 주식을 전량 증여한 부분이 삼성그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계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삼성물산은 이 자리에 올랐던 매도. 지금 자리 매도예요? 예, 여기서 더 먹을 건 없고 네.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이 금감원에서 삼성생명 일탈 회계 중단을 시켰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약간 악재 아닌가요? 삼성전자에게는 악재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삼성생명을 하지 말고 삼성화재를 했던 게 이제 금융 지주 만들까봐 그래서 삼성생명을 모토로 해서 삼성에 이제 지분 인수하고 근데 이 일탈 회계 중단했다는 얘기는 이제 금융 지주 안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 계획이 나올 거예요. 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8.5%의 장기 매각 계획. 이게 곧 장기 매각 계획을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그쪽 알아보니까 10년 기준으로 1년당 1%씩 팔기. 아니면 이걸 갖고 가는 3%짜리에서 5% 인수할 수 있는 매매 주체를 세워서 블록딜. 뭐 이렇게 구도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이 기준이 네. 저는 이제 삼성그룹의 지주는 물 건너갔고 이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매각을 어떤 일정으로 할 거냐 이 매각 대금 들어오는 거 요거를 중심적으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중심이 되겠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삼성 에피스홀딩스인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33만 원짜리가 55, 6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50만 원을 안 깨면 수익률이 이제 크지 않을 거라고요. 그냥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바로 돌파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55만 원에서 요 10% 보느니 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20%가 더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ETF가 삼성그룹 중심으로 바이오 ETF를 이동하는 가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상대 수익률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그룹의 거버넌스가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근데 삼성물산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늘릴 필요가 없어요. 삼성물산 집에서 이제는 확고하게 다 했는데, 네. 이제는 오히려 에피스를 키워갖고 뭔가 삼성물산을 자동으로 키우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거나,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8.5%를 어떻게 풀어가냐. 이게 제일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요? 네, 8.5%. 네. 그거 매각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뭐 바로 때리지는 않을 거고, ETF 속에 숨어서 때리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10년 장기 계획을 세우겠다 플랜을 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10만 원 단에서는 저는 뭐 5% 먹기 힘들 거다라고 자꾸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현대차 그룹에서의 거버넌스에서 이제 현대 오토에버를 100% 팔아갖고 현대 글로비스로 갈 때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글로비스로 가는 게 어떻겠나. 물류가 이제는 또 주도할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제 상승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옮기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바이오주에 상승하고 있는 주 원동력이 앞으로는 바이오주를 좀 이끌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좀 전파가 될까요? 그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조선, 방산, 원전이 주도주로서는 이탈된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오늘은 뭐 그 사무부 장관이 네. 뭐 미국 들어오는 돈은 원전부터 하겠다는데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엮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7만 5천에 팔았던 현대건설 5만자 보면 사자가 5만 8천원까지 갔잖아요. 오늘 7만 원 먼저 다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상무부의 원전 이제 핵 이게 비즈니스 하자는 얘기거든요. 5대5 나눠갖자.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건을 막 달 것 같아요. 조건이요? 예. 그게 이제 투자 조건?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이게 수익이 대박인 줄 알았더니 간단히 해서 마진이 얼마 크지 않고 뭔가 그 제약 조건이 많고 막 이런 상황이 네. 막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15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빠진 거 아닌가. 그렇게 제일 좋은 주도주가 그 모양으로 급락하는 상태를 보이는 거 보고 저는 주도주는 바이오로 바뀌겠구나. 그리고 삼성그룹 거버넌스나 현대그룹 거버넌스에서 그 종목별 수익률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또 이번에 그 관세를 이제 11월 달 환원시켜 갖고 뭐 현대차, 기아차 열광하지 않습니까? 먹을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적이 4, 4분기 실적은 10월 달은 25%예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통관 기준으로 하니까 11월부터는 뭔가 조금 이제 15%로 낮춰지는. 그런데 결론은 이제는 현대차 그룹이 이제 순환 투자 구조를 끊어야 되거든요. 제가 철저히 얘기하는데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올라가면 돈 더 많이 들어갔고, 오히려 뭔가 빅베이스라거나 뭔가 다른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를 지금 가격대에서 수익률 게임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이제 현대차 그룹 거버넌스에서는 현대오토, 우리가 18만 원대 현대차 기아는 현대오토 에버만 하자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게 단결이 24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24만 원에서 이게 30만 원 가라면 난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20만 원 초까지 눌러갖고 이제 20만 원가 있어 하면서 현대오토는 흔들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현대 글로비스가 뭐 하는 겁니까? 통화 기준으로 미국의 이제 자동차 나라는 물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16만 원짜리가 오히려 그게 22만 원이나 23만 원까지 바로 메꾸나 한번 보죠. 네. 그래서 여기도 거버넌스 게임으로 상대 속도 수익률 게임으로 원탑은 이제 글로비스로 가자. 현대오토는 매도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그룹 자체 거버넌스에서 이제 그러면 제가 뒤져봤어요. 삼성 코덱스 삼성그룹 ETF하고 ETF를 찾아보니까 두 개 있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 삼성 삼성그룹 코덱스 그룹 ETF. 네. 옆에가 한 달 전입니다. 그때 한 달 전에 삼성전자 비중이 34%입니다. 지금 7% 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달 만에. 네. 당연히 삼바가 분할돼 들어와서 이게 10%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뭔가 속도 조절할 것 같고 2등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이거나 밑에 단에서 뭘 올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 있는 코덱스 삼성으로 ETF 사는 게 다른 배당 투자 찾는 것보다 제일 나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밸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이오로직스가 없어요. 요 차이도 한번 보세요. 여기 한 달 전과 지금 전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줄여요. 대신 여기서 늘리는 거는 삼성전기 쪽하고 그 다음에 삼성화재 쪽이 한 달 기준으로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덱스에서는 삼성전기, 그 다음에 삼성화재, 제가 이제 하지마 하라 했던 삼성생명이 이게 올라오나 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ETF를 사든지 저는 삼성생명, 그 다음에 삼바 에피스를 왔다 갔다 시소 요렇게 그리고 잠시 현대차 거버넌스로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에피스홀딩스가 한 다시 45만 원을 공격하면 할래요. 지금 55만 원에서 한 45만 원이나 40만 원 초까지 가면 거기선 또 적극적으로 그냥 에피스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2월 10일에서 18일 사이에 연준 금리와 일본 금리의 변동성 그 사이에서 이거가 바스켓 매도로 이용당할 때 그때 공격하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가격이 매력이 있으면 그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승주 대표님의 기본적인 전략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자.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전략이 맞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금년이나 내년 1사분 같이 추세장 아니에요. 그러면 저 매도자 시각으로 펀드 매니저 시각으로 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디 상단 오면 매니저들이 빌려다가 때리거나 대차 매매하거나 하면서 일부러 죽여버립니다. 그 죽여버리는 폭이 10에서 20%가 변동해요. 10에서 20% 변동합니다. 그 10에서 20% 죽을 때 거꾸로 올릴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요새장에서는 가장 핵심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800과 4,200 왔다 갔다 할 건지 아니면 3,800 한번 공격할 건지는 내년도 1, 4분기에 결정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는 저는 원달러와 건설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그것만 볼 겁니다. 잠시 뒤에 건설 쪽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선, 원전, 방산 상반기 국내 장을 이끌었던 이런 주도주들이 이탈이 나타날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바이오주가 상승세를 이끌 것이다. 줄기세포 치료, 첨생법 관련 종목들을 언급하신 바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 흐름이 괜찮은데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쪽에 더 내년 3월 달까지는 그쪽에 더 집중하는 게 에피스홀딩스가 황제주 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뺑뺑이 돌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번주에는 표적하면 ADC를 얘기했다면 네. 이제는 제가 또 이 그림을 한번 보죠. 그 바이오 쪽에서도 순서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ETF가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타이거 바이오 톱10 그리고 코덱스 삼성 바이오는 삼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공격적인 알파 펀드의 종목별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순서가 한 일주일 기준으로 휙휙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타이거 바이오톱 10의 이제 3등, 4등이 바이오로직스, 에피스 홀딩스예요. 에피스 홀딩스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로직스로 이동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셀티온이 18만 원에서 아직 탄력이 없어요. 요거는 20만 원까지는 가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가봤자 그럼 10%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셀티온과 삼바가 이제는 비슷해지는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바이오 쪽이 아주 화려해요. 이거는 ETF 매매는 안 합니다. 이거는 근데 보시면 이게 한 달 전 거예요. 인투셀이 1등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투셀이 갑자기 내려왔죠. 이거 매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미약품이 있었는데 한미약품 없어요. 제가 한미약품을 그래서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그랬어요. 단기간에 우리가 채 22만 원대 시작해갖고 40만 원 매도, 32, 3만 원대 매수, 45 이제 끝. 이게 벌써 아웃. 그러면 한미약품 대상 자리를 차바이오텍, GC셀, EN셀 이건 걸로 이동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D&D 파마텍이 1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제는. 1등일 때는 이제 대차면 얘가 또 1대3 무상증자를 한 주가 3주로 한 주씩입니다. 네. 옛날에 한 주 5주 주거나 3주 주면 이거 매도자 시각으로는 희석화시켜서 팔아먹는 수법을 쓰거든요. 이제 그 자리가 들어온 것 같고요. 오름 테라피틱스가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밑에 있다가 올라온 종목들을 위치 한번 보세요. 한미약품 벌써 하방 하라 그러니까 다시 32만 원과 35만 원대, 121선이 만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대롱대롱 40만 원에서 옆으로 올 때 120선이 올라올 때까지 탄력이 없는 거죠. 둘 중에. 그러니까 한미약품 하느니 한미사이언스를 이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투셀, 팔아먹는 위치 온 것 같아요. 이제 인투셀이 급격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고 이게 더 떨어지면 이거 고점에서 20, 30% 급락을 시킬 수 있는 위치에 왔다. D&D 파마텍도 벌써 팔아먹는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인벤티 지랩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갑자기 슈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코덱스 바이오 ETF가 약간 알파 펀드 같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종목 갖고 계속 일주일 단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ETF 내 종목이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 건 흔치 않은 일인가요? 그건 펀드 매니저 특성상의 그 스타일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게임 ETF 할 때 24만 원대 엔서부터 얘 특성상 이거 반드시 죽일 거다. 네. 이유 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분석하면 말이 되냐는데 실적으로 20만 원까지 급락시켜서 거기서 다시 들어가는 게임 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성량이 위 또 빼고 아래 또 빼서 아주 그냥 뺑뺑이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거 갖다 해서 미국에서 헤지펀드 스타일을 배워온 것 같아요. 팔아먹기 위해서 1등 주식을 계속 하나씩을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주변에 그동안 급등했던 걸 계속 팔아먹으면 전체를 팔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요새 그 SK하이닉스나 소부장 팔아먹는 수법을 여기서 그대로 응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자의 그러니까 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그 첨생법 관련된 종목들 이게 이제 거기서는 차바이텍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SK하이닉스를 60만 원대 차바이텍 팔아서 SK하이닉스로 간다. 그 완전히 깎으라는 거니까 그거 절대 하지 말고 차바이텍에 더 집중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 강남 사거리 가면 이런 걸 보십니다. 강남 차백원하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호텔이네요. 이거 진짜 호텔 아닙니다. 뭐예요, 대표님? 이게 처음 여기 고객들이 와서 서비스 받을 때 약간 외부에서도 오거나 해외에서도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이런 호텔 기능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환자들을 위한 숙박 시설이라고 보면 될까요? 고급. 이게 네. 이게 나중에 뭐로 확장되면 차헬스케어. 근데 차헬스케어가 카카오 헬스케어하고 합정해서 이제 영토로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병원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 이게 이제 주기세포나 표적항암제에서 이제 고액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들을 유치해 갖고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뿌리는 게 차헬스케어거든요. 그러면 차헬스케어가 상장될 때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차바이텍은 10만 원 갈 거다라고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그룹이 이제 2분으로 승계 차원태 이분이 이제 90점으로 딱 들어왔고요. 오늘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하고 카카오 헬스케어하고 연결해서 여기에 제가 그 펀드 우리를 보면 유명하신 펀드 1세대들의 팔로더맨들이 다 여기에 엮여 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클 거다. 이게 다 뭡니까? 재생의학. 앞으로 10년을 그림을 그리겠다는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네. 여기에 카카오그룹 연결돼 있지, 심지어는 GS도 여기 투자하겠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DB그룹도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앞으로, 그런데 여기가 이제 표적 강암이라든지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바이텍은 일단 트레이딩 하실 분도 2만 원 돌파할 때나 대응하시고요. 이게 이제 속도를 내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GC셀, EN셀. GC셀은 12월 8일 날 임상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12월 8일 날 임상 성공했다라고 발표할 때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지금 이 120선 밑에서 매집해 갖고 여기까지 끌고 온 새 에너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8일 날 이게 3만 원 넘어가면 오히려 때리는 가격을 보시고요. EN셀도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는 때리는 가격. 이제 지금 오겠다는 분들은 이제 늦으셨습니다. 보유자 영역으로 되니까 여기서 급등했다가 오히려 고점에서 2, 3천 급락시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보는 전략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의학, 첨생법 관련해서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꽤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지금 그 시계가 도래하고 있다. 내년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표님? 내년도는 저는 차헬스케어를 상장시킬 것 같거든요, 하반기에. 네. 이제 뭐 따곡따곡따곡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그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글로벌 의료병원 호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바이도 있고 미국의 그 LA인가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호주에도 있고 이러면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글로 가셔갖고 1억에서 10억을 쓰시는 거야. 1억에서 10억. 그러면서 나를 완전히 바꿔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내가 한 70대인데 50대가 돼갖고 나오거나 재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암 치료, 이게 가장 표적으로 네. 암 치료하는 거예요. ADC. 여기가 또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가 3년 전에 그 2차 전지 분위기 같이 되지 않을까. 첨생법이라는 게 2차 전지가 그 열풍이 한번 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템버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2026년이나 2030년까지는 네. 재생의학 쪽에서 템버가 나온다. 2030년까지 조금 더 긴 시계열로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뭐 모든 이걸 자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네. 판이 자꾸 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도 막 구획을 짜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A 펀드에서 B 펀드로 다 넘었나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많이들 확보한 것 같고 지분 참여한 것 같고 전환사채 다 확보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발동을 언제 거냐인데 저는 2만 원을 돌파할 때가 발동 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저는 내년 선거를 끼고 전후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램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트리거가 발표가 된 걸까요? 10인치 두 번 접는 폴더블 오픈이 이제 시판된다고 합니다. 어떤 포인트를 잡으신 거예요, 대표님? 이거 잘 팔릴까요? 가격대가 좀 비싸죠. 360만 원. 네, 60만 원대. 아니 근데 모양은 커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거 전문가들한테 전문가들이 사겠다는 애가 한 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시도는 좋아요. 폴더폰. 그래서 그럼 폴더폰 그래서 삼성전자 사는 게 아니라 KH 바텍 사겠습니다. 힌지. 여기 한 번 접을 거 세 번 접으니 두 번 네네. 접으니까 힌지. 그다음에 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때 근데 LG 이노텍을 지금 가격대 살까 이게 딱 보세요. 폴더폰 하면 도우인시스, 삼성전기, KH바텍, BH, 캠트로스 뭐 이렇게 등등 동원하나텍은 또 이러한 폴더폰과 이게 또 있지만 여기는 또 이걸 이용해 갖고 스마트 뭐 이렇게 치매 뭐 당뇨를 뭐 하거나 하는 다른 것들 해 갖고 이 동원하나텍은 다른 재료로 15,000원짜리가 지금 더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체크할 것들이 저는 이렇게 121선 밑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여기서 사자고 그러는데 이미 더블 이상 간 거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동원하나텍, LG 이노텍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LG 이노텍 매도 그리고 KH 바텍으로 이동 뭐 이렇게 상대 속도를 LG 이노텍은 30만 원까지는 보이는데 27만 원에서 30만 원 10%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하고 비슷해요. 이제 삼성물산 위치나 아니면 에피스 위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한 20만 원과 22만 원, 그러니까 22만 원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이렇게 공격하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요타 에버가 갑자기 그냥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 파동 나오면 해보겠고 동원하나텍은 이거는 매도 위치 온 것 같고 로켓포 다 쌌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KH바텍이 아직은 좀 가격대로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삼성전기 유리기판 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전번주부터 우리가 미리 조정한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이게 이제 가격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도 위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0인치는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거 뭐 노트북과 이 스마트폰의 중간이에요. 그럼 노트북을 갖고 있거나 스마트폰 갖고 있지. 그 어중간한 이게 전문가들 위주로 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난 이런 거 있어라고 자랑하는 정도의 뭔가 정도지 이게 뭐 유용성이거나 뭐 뭔가 시장의 확산성이거나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단 정도 이벤트가 되나. 네. 근데 그것도 이게 잘 팔려야 이게 또 이벤트가 나오는데 반짝 정도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을 시판한다고 하는데 대중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음표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부품주 쪽으로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종목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거버넌스 투자 전략에 집중할 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코오롱그룹주와 관련해서 저희 좀 배워볼 게 있을까요? 제가 네. 이 코오롱그룹을 매매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뭔가 터지겠다. 코오롱그룹주를 보시면서요. 네. 여러분들 이게 요새 프라임 브로커, 사모펀드 대출, 헤지펀드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펀드를 내가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기초 자금을 몇 가지 주주해서 만들고요. 여기에 프라임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얘가 한 500억을 만들었어요. 그럼 5천억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 대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놓고 근데 이 프라임 브로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너 이거 사. 제가 95년에서 97년도에 외국계 증권 했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역사에 한번 제가 영업맨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펀드. 이거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를 부르시셔갖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SK증권하고 그 다음에 한남투신하고 그 다음에 LG금속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SK증권 200억, 한남투신 50억, LG금속 50억. 네. 이래놓고 다이아몬드 펀드를 하나 만들어갖고 세계화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 가자 해갖고 국가의 어떤 대표적인 펀드로 그래서 코리아 펀드예요. 코리아 다이아몬드 펀드. 지금은 K자 붙은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JP 모간의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다가 5,300만 달러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게 프라임 브로커입니다. 대출해주고.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 알았지만 아시아 쪽의 위기를 감지한 거예요. 네. 태국이나 이런 것들 무너지겠다. 근데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호구로 걸린 거예요. 세계해갖고.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다가 이 다이아몬드 펀드 갖고 거의 1억 달러 만들어주고 자기네들의 빠져나오는 창구를 태국과 인도네시아 연동한 엔화와 루피아를 연동한 토탈 리턴 옵시 펀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래 갖고 SK그룹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돈으로 1조 8천억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식회계하고 해서 SK 글로벌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 그림이 95년 여객펀드 해갖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터져갖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식회계해갖고 해서 글로벌 사태 터지고 이게 SK 네트워크가 된 거고 이게 이제 파산돼서 이것 때문에 구속당하시고 이런 사태가 1997년에서 2003년까지의 이 스토리텔링이 여객펀드 대출. 여기서 어떤 뭔가 느낌이 요새 미국에서도 이 짓을 무지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저는 약한 고리에서 터지거든요. 만약에 일본이 엔화를 금리 인상하면 또 동남아에서 터지나 아니면 또 레버리지 일으킨 상품에서 막 터지나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치나 뭐 이런 냄새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면 이게 코롱 그룹주의 거버넌스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 간단히 해서 이거는 작전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는. 네. 제가 코롱 티슈즌이 이제 4만 원과 4만 5천에 정상적으로 앞으로 바이오 쪽이 될 것 같고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인보사가 미국 시장에서 팔릴 것 같으니까 얘 사면 효과적인데 이 막판에 올리는 거 보세요. 제가 이게 옛날의 느낌상 담보가치 높이는 인위적인 상승이다. 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옛날에 이성균 씨가 드라마에 나오는 법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이런 이 바닥 선수들의 세계의 어떤 그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게임이 이게 코롱 티슈진하고 코롱 생명과학에서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급등을 왜 시켰을까? 그래서 이거 다 100% 매도. 코롱 글로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롱 글로벌. 이게 지식산업센터 생수 터지나? 오히려. 네.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와 롯데지주가 살아난 게 메리츠 금융지주인데 메리츠 금융주가 또 증자를 하겠다 그러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나들은 막 코오롱 생명과 티슈진에서 분석하고 이게 뭐 인보사 옛날 그게 시판 이렇게 보지만 나는 이 뒷면에 뭔가 이게 뭐가 있지 해서 그러면 코오롱 그룹이 지금 너무너무 바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하고 코오롱 플러스 EMP를 합병시켜서 또 하나로 맞추고 그 다음에 코오롱 모빌리티를 금년에 이제 거래 정지시켜요. 코오롱으로 이제 상장 폐지시켜요. 나중에 단가 생겨요. 그런데 코오롱 모빌리티 보면 이게 2,000원짜리가 10배 가고 이런 변동 주고 코오롱 주가들의 그 거버넌스 보면 이게 정상적 그래프들이 아니에요. 급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코오롱 글로벌이 롯데지주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우리가 롯데지주도 33,000원, 4,000원대 매도해서 27,000원대 매수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략 후퇴. 건설자 들어간 거랑 그 다음에 이런 생수과 지식산업센터 진 것들은 일단 내년 3월까지 도망가자. 일단 도망쳐보고 네. 내년 3월까지 아무 일 없으면 다시 할래요. 아무 일 없으면. 이게 환율을 건드리거든요. 이게 다 또 해외 쪽에 끌어들면 환율하고 연결해갖고 또 차입도 들어갔을 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시공사를 받습니다. 네. 우리나라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이 순으로 많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사들인데요. 그래서 매도하자고 그런 겁니다. 오늘 현대건설 매도. 지금 오늘 원전으로 가장 핵심 얘기 막 떠드는 거 아닙니까? 일단 매도. 그래서 엑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주는.
그리고 이게 무사히 넘어가기만 빕니다. 네. 뭐 생활형 주택 건설 부분 이게 대표님, 코오롱 그룹주 내에서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의 담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 시나리오가 나올까봐 분석보다 그거면 네. 나중에 뭔가 변동이 큰 상태가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좋을 때 팔고 도망치겠다는 얘기죠. 코오롱 글로벌의 자금이 필요해서예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태양건설 문제 터지는 게 딱 2년이 지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에 급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채권 쪽이라든지 이게 돌린 채권이 3년 요게 2026년도에 막 돌아오는 것들이 있은 것 같고 근데 그때 제가 이때 시점에 트럼프가 200억 불 영수증 발행하고 이게 같이 돌아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환율 갖고 가는 게 이게 비상팀 제가 가보면 야간에만 개입해요. 야간에 아주 그냥 아주 목숨 걸고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다음날 가면 그대로 못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얘기하면 바퀴벌레들이에요.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롯데건설, 코오롱 글로벌 이게 다 건설주에 다 연동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건설주에서 이상한 종목들이 상한가 치는 거 보고 성지건설 상한가, 한신공영, 동신건설, 뭐 KD 같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승세가 돋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수법 아니겠어요? 이거 옛날 동신건설 이거 그래프 보세요. 한신공영, 상지건설, 동신건설 언제 이렇게 난리치고 급등했죠? 대선 이재명 대통령 때 관련주들입니다. 다 동신건설, 상지건설 다 박살내갖고 이때 급등 때 옆에도 가지 말고 1년 동안 쳐다보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상한가 만들어요. 전 이게 곧 이건 그러면 SOC라든지 뭔가 또 그린벨트 풀어주고 뭔가 정책적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A를 감추기 위한 비전략인가? 심지어는 이렇게도 또 소설을 써봅니다. 이걸 매도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이쪽이 이상해요. 이쪽이 이게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시장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채권 그래서 미국 국채와 10년짜리와 일본 10년짜리의 스프레드 그 다음에 이게 약한 캐리한 애들이 이게 비트코인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레버리지 일으킨 상품은 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1, 4분기가 이게 무사히 넘어가기만 바란다. 저는 솔직히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징후를 보면 그래서 가장 화려할 때 도망치자 해서 원전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지금 조선주 솔직히 얘기해서 흥분해야 될 때거든요. 5대5 같이 비즈니스 하자고 그러고 또 원전부터 하자고 그러고 그 비즈니스 하는데 이게 뭔가 엮인 상태에서 이쪽을 딜을 하는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좋게만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펀드 옛날 그 코리아 그 다이아몬드 펀드 제가 한남 투신 담당이었거든요. 네. 그쪽 그때 세상에서 이때 SK 그룹이 아주 난리 났었거든요. 그게 딱 25년 전입니다. 20년 조금 넘었네요. 이게 저는 앞으로 내년 1, 4분기에 들여다 볼래요. 그래서 이 징후를 뭔가 환율하고 연결돼 있다. 네. 레버리지 상품 엮인 거는 뭔가 피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그룹주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따라가지 말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매도하고요. 네. 그냥 코오롱 그룹은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만 남았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에는 호재성 뉴스가 있습니까? 아니 코오롱 EMP 합병해갖고 그 자산 그것도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담보 가치 높이는 건 코오롱 인더스트리만 남았고 그것도 10% 남은 것 같아요. 5만 원 가면은 이제 뭐 정도 마무리할 것 같고 오히려 현대차 그룹 거버넌스로 가거나 아까 얘기한
첨생, 재생의학 이쪽을 집중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지식산업센터, 생활력 숙박시설 관련 건설주도 조심하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아니 거기에 매출단에 채권단이 들어오는 그 만기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일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연관된 기업들은 일단 내년 1, 4분기까지 피해보자라는 전략으로만 가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대표님의 조언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파생 시장 기준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급락 시 매수 단타 트레이딩 전략만 해보면 좋겠다라고 강조해 주신 바 있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5만 원, 6만 원, 7만 원에 그 50% 물량을 때리자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요번에 산 거를 190불에 팔리나 보자. 12월 10일까지 엔비디아는 안 팔려요. 네. 팔란티아는 팔렸어요. 요번에 급락한 거 147불까지 빠진 거 155불부터 산 거 175불에 팔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이닉스가 안 팔리고 56만 원 가만 계속 두들겨 맞아요. 삼성전자는 10만 5천 원만 가면 왼수짓을 때려요. 그러면 같이 때리겠습니다. 요번에 50만 원 깰 때 무조건 50만 원 근처에서 사자고 그랬잖아요. 요거 10% 정도 나왔습니다. 10% 조금 넘게. 일단은 다 때려보고 다시 50만 원을 깨거나 요 근처 오면 하겠습니다. 요거는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깨나 안 깨나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SK하이닉스가 50만 천원에서 56만 5천원에서 13% 에너지 나왔거든요. 12월 달에는 뭐 50만 원을 바로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발 무슨 악재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네. 요새는 여기에 이상한 루머 찌라지도 자꾸 돌아요. 뭐 SK하이닉스, 엔비디아하고 뭐가 뭐 잘 안 되고 있다는 등등. 그런데 만약에 진짜 안 됐다면 이거 50만 원 바로 깨버립니다. 아직은 그거는 뭐 일부 신문의 찌라시성 정도로밖에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상승폭에 52만 원과 53만 원에서 강하게 지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안 빠져야 돼요. 그거 갖고 보려고 그러고 오히려 이쪽에 집중하느니 에피스홀딩스 그다음에 바이오로직스 왔다 갔다랑 현대 글로비스 거버넌스가 오히려 제일 낫지 않나. 그러니까 물류 쪽.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 HMM 이게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 삼천리 이런 것들을 다 건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산 지역 건드리고요. 심지어는 제가 소소 하나 쓴다면 저는 가덕도 공항 한다에 배팅하겠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미국이 거기에 군사기지를 쓸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에 가덕도 그 지역이 그 중국해 거점 만들 때 뭔가 이용할 만한 거점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적 측면으로 이용하는 그걸로 접근하나 보여요. 요새 그쪽 섹터에서 천일고속이 급등하는 거 보고 이거는 그냥 정상적 그래프 아닙니다. 부산에 땅이 있는 옛날 부산 사람 작전주예요. 천일고속이요? 부산 땅이에요. 천일고속 기반이 부산 땅.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 관련해서 이슈를 얻어서 오른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거기에 연결된 그러니까 가다에서 우리 삼성부터 상속가에서 4천억이더라고. 2천억 상속세예요. 그러면 1세대가 2세대로 나오는데 안 받아주는 데가 허다한 세대가 된 거예요. 네. 우리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자식한테 넘겨서 2세대, 3세대까지 가면 성공한 기업이네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상속세 내는 순간에 그 기업은 없어져요. 그럴 때 이제 방법이 뭐냐? 사모펀드들이 들어와요. 이 바닥 선수들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정식 사모펀드가 들어오든 아니면 간단히 다른 그 유사성 부티그가 들어오든 그래서 거기서 머니게임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다 부산 지역, 부산시나 가덕도 땅 그쪽에 오징어 세력들 이런 것들이 다 건드려서 그리고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 뭔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전에 한번 YTN이 그럴 때 세기 상사 해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뭔가
흐름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저는 이제 종목장으로 가는구나. 종목장으로 가는구나. 상속과 연결된 종목이거나 정부의 정책과 연결된 종목이거나. 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상지건설이나 동신건설 이런 것들은 억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첫 방학 때는 한 1,000만 원치 사봐요. 그래서 실제 에너지를 한번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선수 집단하고 아까 프라임 브로커 같이 막 만나서 그들만의 리그로 막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목을 차별화시키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투자의 지표로 보는 몇몇 종목들이 있으시잖아요. 미국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그 중에 하나인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180달러 선입니다. 대표님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매일 185불, 190불에 내 거 좀 갖고 가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팔리나 볼래요. 주주시군요, 대표님. 팔려야 뭔가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안 빠진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안 팔리고 급락을 해보면 뭔가 거기도 이상 징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AI 칩을 자체 개발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흔들리는 요인일까요? 저는 이제 미국도 종목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굵직하게 네. M7, 엔비디아, 뭐 그다음에 팔란티어, 뭐 브로드칩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전략적 제휴 맺어 갖고 이제 엔비디아 시놉시스 전략적 제휴 맺어 갖고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게 칩 설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칩 설계 뭐 이렇게 자꾸 밑에 단으로 내려요. 굵직한 대장을 건드린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대장이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장이 이제는 TP10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글과 엔비디아 싸움도 아니고 오히려 밑에 단에 자꾸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이 재료 한번 보시죠. 이 재료 EDA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요새 새로운 단어들 공부하는 EDA 이게 뭐야? 그럼 전자세계 자동화 칩입니다 이게. 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게 시놉시스가 1등이고 케이던스가 2등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 시놉시스 할 때 저는 케이던스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게 보면 케이던스가 근데 이렇게 급락한 것들입니다. 다. 그러면 요거 하락폭의 반, 그 다음에 120에서 넘어가면 때려버리는 트레이딩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환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구글이니 엔비디아니 브로드칩이니 이런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찾기 게임으로 미국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게 곧 지수 따는 건드리지 못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제가 공고히 생각했어요. 아까 여기도 레버리지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또 지금 마이크 버리가 이제는 팔란티어 저주 걸더니 이제는 테슬라 저주 거네. 이제 테슬라 갖고 거품 묻었다 쏙 걸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마이크 버리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190불 때 걸 때 같이 때리신 분이 요번에 140불 때 사서 단타가 가능했던 거고 테슬라도 그래서 430에 때려라.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 그리고 350, 75분 다시 산다. 네. 이런 전략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생길까 할 때 저는 스테이블 코인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이게 이 기사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요 나온 기사의 날짜를 한번 잘 봐주십시오. 2025년도 1월입니다. 네. 이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테더, 서클 이게 다 서클은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사람 옆에가 USDT예요. 그리고 USDC. 예. 네. 그러면 USDT는 홍콩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이걸 미국 국채 수요를 해서 1달러로 고정시키는 기능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엉뚱한 짓 한 거야. 레버리지 이걸 스테이블 국채를 담보 잡아갖고 네. 금, 비트코인 이런 거를 레버리지해서 왕창 사놨어요. 그러다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규제라는 거야. 중국 본토 얘기해서. 그러니까 미국도 규제, 중국, 홍콩 거 하지 마. USDC만 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트럼프 가들이 했던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하루 만에 40%씩 빠지고. 뭔가 이상해요. 이쪽 비트코인들이. 그래서 가장 레버리지 이 스트레이티지가 제가 전에 한번 문제를 이게 바닥이 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월 26일까지 121선과 21선이 가까워지고 옆으로 기는 수렴 과정 나오면 살았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1억 안 깨요. 이번에 1억 2,500까지 갔다가 다시 오늘 그래서 야간에 1억 4천, 1억 4,500, 1억 5 매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팔리나 몰라요. 근데 스트레이티지가 1월 말까지 저는 30에서 50%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요번에 나왔던 11월 24일 저점이 그래도 안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스트레이티지를 바닥 패턴을 미리 그려봐봤어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내년 1월 26일까지요. 그리고 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서클도 똑같아야 돼요. 서클이 150, 많이 A, B 고점이 150불인데 여기서도 반토막된 거예요. 64불. 그러니까 얘가 간단히 얘기를 해서 아까 USCD 관리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얘가 멈춰야죠. USDC. 네. 이게 또 바닥 징후를 아직 모르겠고. 그다음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수직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상해요. 징후들이. 네. 여기도 바퀴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요번에 비트코인이 1억 1,900에서 요번에 1억 2,500에서 밑골이 달려서 어휴 안심. 네. 대신 1억 4천에서 1억 5천에서 빠져나올래요. 일단 빠져나오고 1월 달에 다시 볼래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도 레버리지 털리는 상품이 없어야 돼요. 이상하게 비트코인을 여기는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동남아 펀드가 됐든 뭐 유로계 펀드가 됐든 무슨 짓을 하는 게 나중에 터졌을 때 터져 나올까 봐. 그걸 엔캐리 해갖고 비트코인 산 거예요. 이 작업을 레버리지 왕창 아까 다이아몬드 펀드 같이. 네. 근데 숨기고 있는 거야. 19일에 BOJ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연결을 좀 지어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가 왜 그 약간 연골고리가 그때 막 터질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뭔가 여기까지 그냥 꼴깍꼴깍 네. 이런 상태인데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볼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숙 직산화센터, 외국은 약한 고리에 우리가 모르는 해지들이 레버리지 프라임 브로커에서 일 저지르는 비트코인 투자에서 한 펀드가 18일, 19일 날 금리 인상했을 때 갑자기 속보가 막 나오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체크하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현대차그룹 거버넌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정리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현대차, 기아보다는 현대 오토에버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주셨었고 주가가 급등한 이후로는 현대 글로비스 쪽으로 보자 거버넌스 게임 전략을 수립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11월 1일부로 자동차에 대한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현대차, 기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표님. 현대차, 기아를 매매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조언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매도? 매도인가요? 예, 그냥 매도 반이라도 매도해갖고 네. 그 정의선 회장님이 싸게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현대건설을 자꾸 때리라고 하는 게 현대엔지니어링이 거기 1순위예요. 그러면 현대엔지니어링하고 같이 합쳐서 일 저질까 봐. 네.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 지분주만 하시죠. 단순하게. 그리고 갖고 올 거는 하지 마시죠. 네. 현대모비스든 현대차든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싸게 갖고 와야지. 그럼 다른 걸 높여갖고 싸게 갖고 와야지. 단순 수학 공식을 보자고요. 그럼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개인 지분 많은 게. 글로비스? 20%.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근데 현대오토에버가 18만에서 20, 너무 급등했어. 그럼 남은 게 뭐야? 글로비스예요. 근데 글로비스는 또 호재가 있어요.
이제 15%가 안 세잖아. 그러면 통과 기준을 막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뭐에다 싣고 보내요? 배. 그 누구예요? 그게 현대글로비스예요. 네. 여러분들 뉴스 보면 차 끌고 큰 배가 타고 막 올라가잖아요. 옆에 브랜드 보세요.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하죠. 그리고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이 부분이 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7만 원만 가면 자꾸 이게 윗골이 달리나 한번 보세요. 왜 저렇게 호재 나오는데 자꾸 때리고 그러지? 그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적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봅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